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 증거가 하나도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죠. 하지만 검찰은 4년 전 중국 선양에서의 협약식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이 대표 측의 주장을 깨트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럼 한마디만 할게 있잖아. 우리 아니 형은 나보다 애가 많아. 우리 아니 형은 나보다 애가 많아. 네, 지금 보신 이 영상 2019년 1월 17일 쌍방울과 북한 측의 경제 협약식 이후에 그날 저녁 있었던 만찬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찬 직전에 협약식 현장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했다는 발언입니다. 대통령 한번 만들어 봐야 할 것 아니냐, 이 발언. 자, 김 전 회장이 왜 이런 발언을 했던 걸까요? 당시 발언 내용 좀 정리를 좀 해본 그래픽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했느냐? 지금 김성태 전 회장 대통령 한번 만들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북한과 협약식 하는데 이화영 부지사 있는데 했다는 겁니까? 네, 해당 사진과 영상에는 2019년 1월 17일입니다. 중국 선양의 캠핀스키 호텔에서 쌍방울 그룹과 조선 아태 평화위원회가 북남 경제 협력 사업 협약식을 맺는 장면과 후속 만찬 현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화영 전 부지사와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도 참석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저 영상에는 만찬장에서 김 전 회장이 폭탄주를 제조하는 송명철 조선 아태이 부실장에게 그의 왼편에 앉은 이 전 부지사를 가리키면서 한마디만 할게 명철아, 화영이 형이 나보다 형이다라고 말하는 장면까지 담겼습니다. 서열부터 정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이 협약식 영상에는요, 포럼, 이런 영어는 빼라고 말하는 이 전 부지사의 훈수까지 음성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눈길이 갑니다. 김 전 회장과 송 부실장은 합의서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우리의 소원 하면 통일 3번만 합시다, 이렇게 한 뒤 선창을 했는데, 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 사진이 중요한 거예요. 자, 전혀 본인은 그런 게 있는 줄 몰랐고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는 가서 우연히 만났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중요한 협약식에 옆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오히려 본인이 가운데에 앉아 있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김 전 회장이 한 말이 있는데요. 대통령 한번 만들어야 할 거 아니냐, 이러면서 또 웃었다고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이 증거를 제출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간 이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신 전 국장은 잠시 동선이 겹쳤을 뿐이라고 진술했는데 저렇게 앉아 있는 거죠. 해당 진술이 완전 허위라는 것을 검찰이 직접 입증하는 자료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예. 이화영 전 부지사가 협약식에 적극 참여하고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내용까지 공공연히 회자됐다는 사실이 실제로 인정되는 장면이며, 경기도가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검찰은 설명을 했습니다. 자, 협약식 사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지금 이런 협약식은요, 보통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가서 들렸는데 저 자리에 앉았다. 자, 쌍방울 측 주장은 공항에서부터 저 행사장까지 누가 그러니까 이동을 해줬느냐, 누구 차로 갔느냐, 쌍방울 측에서 제공한 차로 갔다는 겁니다. 그 쌍방울 현지 직원이 맨 앞자리, 그리고 저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화영, 김성태가 2번째 자리, 그리고 3번째 자리는 경기도 직원이 타고 있었다. 나중에 이 직원과 쌍방울 직원은 명함까지 주고받았다라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찾아갔다. 자, 그런데 이 대통령을 만들자는 얘기를 왜 김성태가 했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북한 인사와 이화영 있는 자리에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전날에 저 자리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 동기를 이제 검찰이 주목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앞서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은 뭐 이후에는 태도가 바뀌었지만은 저 자리는 그러니까 쌍방울의 사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진작하는 차원에서 이제 저 자리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직접 이제 이재명 당시 지사라든지 이화영 부지사랑 관련이 없다고 했다가 이제 좀 태도를 바꿨었죠. 예. 이화영 지사의 요청으로 이제 저 자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했고 그랬는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일단은 잠정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안 했다라고 진술이 정리되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잠시나마 이제 이 사실이 보고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거든요. 지금 기소된 부분은 단순히 이제 북한의 돈을 불법으로 송금했다 이거지만은 이제 지금 검찰이 추가로 들여다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부분은 저 돈을 왜 보냈느냐. 그러니까 지금 지사이던 시절에 이재명 당시 지사의 어떤 그 정치적인 행보를 위해서 대통령 만들자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단순히 경기지사에 머무르지 않고 저렇게 대북 사업까지 성공시키는 그런 정도의 스케일의 사람이다. 저런 그 대북 사업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저 자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저 영상이 입증한다라는 차원에서 제출된 증거입니다. 예. 물론 이런 상황은 지금 이화영과 김성태의 관계, 김성태가 어느 정도까지 경기도 대북 사업에 개입을 했느냐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저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했지 내가 한 건 아니다. 난 몰랐다. 난 클릭만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노상강도, 조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검사에게도 질문했지만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이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과 함께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화영 씨의 그 어떤 소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그냥 거부를 했고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는 접촉을 시도가 없었고 거기를 상대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떤 홍보를 효과를 누리려고 접근하는 것도 배척을 했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접근을 허락을 아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상대할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변호사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은 나는 후원금도 줬고 그리고 비서실장을 대신 보내서 물론 그분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비서실장 대신 보내서 그 장례식장에 가서 인사도 했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조문과 후원금입니다. 먼저 2019년과 2020년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각각 모친상을 당했을 때 서로의 측근들이 쌍방 조문을 한 사실 이것도 확인이 됐고요. 쌍방울그룹 전 비서실장 A씨는 지난 30일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2019년 5월 당시 김성태 회장의 모친상에 당시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가 조문을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예. A씨에 따르면 김 회장과 전 씨는 초면이었고 전 씨는 경기도를 대표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김 회장의 지시로 내가 안내를 받았고 전 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줘서 입력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A씨는 또 전 씨가 화환을 전달하거나 조의금을 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검찰의 증인신문 내용과 변호인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이화영 부지사와 비서실장은 조의금을 냈고 이재명 지사 명의로 낸 조의금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이 후원금에 대한 정황 이것도 나왔는데요. 예.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에선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1억 5천만 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의 새로운 진술 나왔죠. 예. 이 대표 측으로부터 고맙다는 말도 들었다고 증언을 했는데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와 두 차례 통화를 했고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기로 약속을 했을 때였다고도 자세히 증언을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도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암시적인 통화였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예. 자, 김정혁 위원장님, 네. 정치를 이제 막 시작을 하셨으니까 아직 후원금을 공식적으로 받으신 적은 없으실 거고 이제 선거에 이제 출마를 하시면 보통 대선이나 이럴 때 막 1,000만 원씩 한도에 다 차서 보내준 사람이 있으면 와 이게 누가 이렇게 나를 후원해 주지? 적어도 이 사람이 누군지는 좀 파악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게 한도에 차서 보낸 것도 아니잖아요. 원래 개인은 500만 원 이상은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기업이나 이런 쪽은 아예 그 명의로 법인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인가를 했는데 그거를 쪼개기로 해서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여러 사람의 다른 이름으로 이제 후원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반박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거기 당사자들한테 확인해 보면 금방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덮어놓고 있는데 지금 저는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공개된 1월 달에 공개됐던 캠핑스키 호텔에서 있었던 그 화면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뭐 전혀 이재명 대표는 상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뒤집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화면을 보면서 이게 그냥 차라리 웃음이 나오는 게 송명철 조선 아태위 부실장하고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명철아 이렇게 부릅니다. 명철아 나보다 형이 더 화영이 형이 더 형이야. 아니 도대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만나서 얼마나 많은 대화가 있었길래 형이라고 부릅니까? 남자들끼리 술 먹다가 형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야 화영이 형이 더 형이야라고 얘기했는데 이화영 씨는 그 자리에 우연히 갔다. 우연히 갔는데 그렇게 술을 돌리면서 형이 나보다 더 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거기다가 이화영 씨 뭐라고 그럽니까? 포럼 이런 단어 빼. 영어 단어 빼. 포럼은 버스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이미 일반화된 그런 단어예요. 포럼을 빼? 그럼 러시아 말로 쓸까요, 그거를? 도대체 그 얘기를 왜 하는지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대통령 한번 만들어 오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을 만드는데 누구를 대통령을 만들자는 겁니까? 거기서 김정은이를 대통령 만들자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이화영을 대통령 만들자고 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저렇게 명백한 그런 장면이 있는데도 이화영 씨는 나는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검찰에서 번복을 했잖아요.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번복을 했다가 또 민주당에서 뭐 의원들이 찾아가고 부인이 법정에서 소동을 피우고 그러니까 또 바꿨단 말입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는 나는 이번에는 이화영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화영은 나는 김성태 몰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재명 대표는 나는 이화영과 관계없어. 걔가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보면 저게 말이 돼? 그리고 저 화면 공개되고 나서 국민들이 굉장히 붕괴하실 것 같아요. 뭐 북한의 아태위 부위원장하고 형 동생 하면서 화영이 형이 더 형이야? 저게 뭡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를 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형 얘기, 조명철 씨한테 형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쌍방울이 오랫동안 북한에 공을 들였냐 그거잖아요. 바로 그게 주목할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쌍방울은요 경기도와 어떤 사업을 하기 전부터 북한 사업에 엄청 공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광물 자원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오랫동안 만났던 거를 추측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김성태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경기도 그러니까 평화부지사가 됐던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계를 맺고 북한의 사업권이 본인들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무슨 사업가가 100억씩을 들여가면서 경기도지사를 대통령을 만든다? 그때는 후보로 거론될 시절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지는 있었겠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들만 보더라도 조금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이 자료 화면 자체가 이재명 당시 지사와 관련이 됐다는 건 없어요. 딱 정확하게 두 가지죠.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들을 증빙하는 자료일 뿐이지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여기를 만나라고 했다. 여기 사인하라고 했다. 이 북한 사업을 되면 방북을 해달라.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단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런 같이 갔다 안 갔다 부분에 있어서 엇갈리는 것들은 이거는 검찰이 증명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 1월로 제가 기억합니다. 협의서를 썼던 자료 화면일 거예요. 그 뒤로 이제 김성태 씨가 1월부터 4월까지 500만 달러 주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는데 1월, 4월 800만 달러가 가는 이 시간이요. 하노이 노딜 기억할 겁니다. 2019년 2월 27일 날 노딜이 선언돼 버려요.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방북은 이미 목적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했을까요? 사업입니다. 본인의 사업의 이득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어떤 뭐 노딜 상황이든 남북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북한하고 사업에서 광물 사업권만 따내면 이 자체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김성태 전 회장의 발언과 증언들을 저는 한동훈 장관이 깡패 발언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믿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아니 예, 잠시만요. 잠시 뒤에 말씀 발언 기회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의 대북 사업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독단적으로 추진했고 이 대표는 결재만 했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이 전 부지사는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역할을 경기도가 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님의 정책 의지에 따라 지속적인 남북 채널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김성해 실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 관계자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이때 이재명 지사의 방북 일정 등도 함께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도 모르게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과는 조금 다른 결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과거에 SNS에 올린 글과도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지사 시절에 실제로 그러니까 본인 SNS에 대북 사업의 성과라고 하면서 어떤 기사를 통해서 그 이화영 부지사의 방북 사실을 홍보도 하고 그 성과를 알리게 됐거든요. 예.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2018년 10월 2일입니다. 지금 이제 그 트위터, 지금은 X라고 하죠. 여기에 당장 할 수 있는 남북교류 사업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기사를 링크를 했는데 이 기사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지금 그 부지사가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남북교류 사업을 위해서 방북할 것이라는 그런 기사를 링크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또 이제 2018년 10월 25일, 그러니까 처음에 그 기사 올리고 나서 한 23일 뒤에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님이 수고하셨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경제 변형을 이뤄나가는 길에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이런 기사를 올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얘기까지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방북 성과로 뭐 어떤 북한 최고위급 인사하고 이 대표의 그 방북 일정을 논의하게 됐다. 또 그런 기사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이 지자체마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직책을 두고 그 임무로 이제 이화영 부지사를 임명을 하고 이 사람이 방북한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방북의 성과를 알리고 이거를 갖다가 이재명 대표가 다 지금 직접 트위터에 홍보를 했고 또 기사 중에서 처음 올린 기사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재명 지사의 의중을 반영해서 남북교류 사업 재개를 위해서 적극 행보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얘기를 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랑 같이. 예. 아니 뭐 평화부지사라는 그 특이한 명칭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저는 저 프로그램이 이재명 당시 그 경기도지사의 대선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이제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거나 아니면 뭐 북한과 무슨 뭔가 그 눈에 띌 만한 그런 계약을 맺어내든가 이러면은 대선 주자로서 큰 그 선점하는 위치를 선점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겠죠. 근데 아까 이제 서부대변인이 말씀하시면서 이게 쌍방울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그 히토리 같은 것들을 광물을 얻어오기 위해서 북한과 거래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우리나라에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북한과 거래를 할 때 정치적인 그런 배경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건 누구든지 알아요. 아니 우리나라가 정부의 허락 없이 어떻게 기업이 북한과 더구나 그 이미 국제사회에서 그 제재가 지금 계속 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래가 가능하겠습니까? 저거는 저 김성태 씨 말 맞다나 이재명 당시 지사가 대통령이 돼서 그다음에 밀어주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 쌍방울은 그걸 계산을 했을 겁니다.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니면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예. 뭐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대북 사업이 불가능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남북 교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쌍방울은요. 이화영 전 부지사 전에 둘이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던 차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평화부지사가 돼버렸네요. 그러다 보니까 쌍방울 호재를 만난 것이죠. 경기도를 등에 업고 이거 남북 교류 사업을 해서 들어가면 뭐 이거 뭔가 좀 우리가 사업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당시 지사 시절에 대북 사업을 이렇게 좀 추진하면 나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판단할 수는 있죠. 그런데 역대 경기도를 보면 경기도는 북한과 접경된 지역이 가장 넓습니다. 그리고 남북 교류 사업을 많이 해왔고요. 그건 뭐 이인지 지사 때도 그랬고 손학규 지사 때도 들춰보면 늘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 통일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은 기초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없던 걸 한 게 아니라 그동안 경기도가 해왔던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에요. 경기도지사라면 당연히 남북교류 사업을 통해서 본인의 업적을 높이고 싶어 하겠죠. 그다음에 대북 사업이요. 저는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거는요. 말씀 잘하신 게 경기도가 단독으로
북한과 교류사업할 수 없습니다. 통일부의 허락을 득해야 돼요. 그러기에 정부의 이 허락을 득해야 되는 어떤 대북 사업을 이런 쌍방울에 100억씩을 대리 대납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서 그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라고 했던 건 그런 배경에서 했단 말이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럼 지금 말씀은 잠깐만요. 이거 또 주제에 네네네. 지금 시간 다음 얘기가 있어서 이따 발언 기회 드릴 테니까 마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단돈 100만 원도 시장 결제 없이 예산 집행이 안 되고 또 뭐 보도블록 교체 집행도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는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북 선물 300만 달러 정부 이런 기술 나왔는데 그래요. 아마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대표님 방북 자금 관련해서 이화영 후지사에게 보고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참 그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증거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그런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두 차례나 이렇게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소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북 송금 사건뿐만 아니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같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마 영장이 백현동과 이 대북 송금을 묶어서 이른바 병합해서 영장을 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백현동 관련된 내용도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나는 김인섭 씨는 잘 모른다라고 했는데 인섭이 좀 챙겨라. 인섭이를 좀 챙겨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건데 이걸 누가 지시한 거예요? 네, 바로 지난 2014년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씨의 지시였습니다.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사건 재판에서 당시 성남시 도시계획팀장으로 백현동 사업을 담당했던 A 씨가 출석을 해서 어제 증언을 한 건데요. A 씨는 성남시가 백현동 이 개발 사업에 특혜를 주는 과정에 정진상 씨의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당시 정진상 실장이 백현동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를 했어요. 민간업자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그에 따라 사업이 민간업자에게 좀 유리하게 흘러갔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정진상 씨가 술자리에 불러서 인섭이 형이 백현동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A 팀장이 잘 챙겨줘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예. A 씨는 바로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정 씨가 한 말에 대해서 거스를 수 없는 지시로 받아들여졌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성남시에서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이례적으로 부서를 옮기지 않고 도시계획과에서 계속 근무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백현동 사업 관련해서 김인서 씨를 밀어주기 위해 자기를 좀 팀장에 앉힐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건과 대북 송금을 같이 묶어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른바 김만배발 허위 인터뷰 가짜뉴스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금 전에 뉴스타파 그리고 JTBC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막 들어왔습니다. 아마 이 시각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이 의혹을 처음에 대선 3일 전에 보도를 했던 뉴스타파 그 보도 내용 중에는 김만배 씨가 분명히 커피 타준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다. 다른 직원이 타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녹취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삭제하고 의도적이었는지 뭐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빼고 보도를 한 JTBC, 죄송합니다. 뉴스타파. 그리고 이것을 바로 이어서 보도한 여러 언론사 중에 현재 JTBC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이 속보와 함께 이 김만배 씨 가짜 인터뷰 소식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